그날 밤 저는 그냥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8년 뒤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회사를 맡아주세요. 가난한 알바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수백 명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 이유. 그 모든 시작은 비 오는 골목에서 멈춰 섰던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2시 10분.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바지 끝이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어요. 저는 최민지, 21살 대학생입니다.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 2학년이고요. 이 시간에 퇴근하는 이유요? 재개발 지역 끝자락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서빙 알바를 하거든요. 시급은 좋지만 손님들 담배 연기에 목은 칼칼하고 발은 부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분식집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은 일을 못하세요. 병원비에 생활비에 제 등록금까지. 알바 안 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휴,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저는 항상 퇴근길에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 동네는 밤이 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낮에는 그냥 낡은 주택가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큰 길로만 다녔어요. 골목길은 가로등도 제대로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평소에 지나다니던 큰 길이 공사 중이었어요. 빨간 삼각대가 쳐져 있고 우회하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할 수 없이 저는 옆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지나가자. 골목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어요. 가로등은 2개 중 하나씩 나가 있었고 빗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꽉 껴안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벽 모퉁이를 돌자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와이셔츠는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남자는 눈을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이 순간 머릿속에서 2가지 생각이 싸웠어요. 그냥 가자. 괜히 엮이면 안 돼. 이 동네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살아남는 법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지야, 길에서 이상한 일 있어도 절대 끼어들지 마. 알겠지? 하고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가면 어떡하지? 남자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비에 젖은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신고를 안 했대요. 다들 바쁘다고, 귀찮다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고등학생이 발견해서 신고를 해줬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대요. 만약 누군가 조금만 일찍 도와줬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안 되지. 저는 우산을 벽에 세워두고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비가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침착하시고요. 지금 어디신가요? 저기, 재개발 지역 안쪽 골목이요. 성남빌라요. 아, 간판 보이네요. 대흥 슈퍼 앞이요. 네, 확인했습니다. 구급차 바로 출동할게요. 그분 의식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눈을 못 떠요. 근데 숨은 쉬고 있어요. 네, 그대로 계세요. 곧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남자를 다시 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싸움에 휘말린 걸까요? 아니면 강도라도 만난 걸까요?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약 7분 정도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섰고 구급대원 2명이 달려왔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에 옮겼어요. 학생, 이분과 무슨 관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번호를 적어줬어요. 구급대원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남자를 싣고 떠났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홀로 빗속에 남았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웠어요. 우산을 다시 펴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나 괜히 큰일 벌인 거 아니야? 혹시 조폭이나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사람 살린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새벽 3시 40분. 몇 시간 후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민지야, 얼굴이 왜 그래?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알바 그만둬.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등록금 모을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학교로 향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역시 괜한 걱정이었나 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학교 가고 알바 가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날 밤 일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냥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잘 회복했겠지. 다행이다.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정확히 일주일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알바를 하러 가기 위해 노래주점 앞에 섰을 때였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주변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한 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났어요. 2대, 3대, 4대. 검은색 벤츠가 줄지어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하나, 둘, 셋. 10대. 정확히 10대의 차가 일렬로 늘어섰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거? 여기 무슨 큰 가게도 아닌데. 조폭 아니야? 저도 빗자루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20명도 넘어 보였어요.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가게 주변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가운데 차량의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어요. 이마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비 오는 밤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남자는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남자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를 살려주신 분이 맞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를 살려주신 분이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전혀 차분하지 않았죠.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만 작게 끄덕였어요. 남자는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서 있던 정장 입은 남자들도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허리를 굽히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일어나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던데.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붕대 아래로 보이는 얼굴에는 멍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119에 전화한 게 전부예요.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그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학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소 4명은 더 지나갔어요. 근처 CCTV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다들 그냥 지나갔죠. 못 본 척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학생만 멈춰 섰어요. 학생만 저를 도왔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가게 사장님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저기 민지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사장님은 검은 차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이라 눈치가 빠르셨거든요. 남자가 사장님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 학생 알바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태수?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11시요, 11시면 끝나요. 사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공손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학생, 일 마치시면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근데 정말 괜찮아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벤츠들이 조용히 출발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사장님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니요. 그냥 일주일 전에 쓰러져 있는 걸 도와줬어요. 강태수라고.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운송회사하고 건설 하청도 하는데. 사장님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뒷일도 봐. 조직 사람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직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동네에서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이름만 나오면 조용해져.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사장님이 그렇게 떨었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는지. 민지야, 오늘 저녁에 뭐라고 하시든 잘 들어. 알았지? 절대 막대하면 안 돼. 네. 그날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손님들 시중을 들면서도 계속 시계만 봤어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느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11시가 됐어요. 가게 밖을 보니 벤치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다녀와. 조심하고.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유니폼을 벗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차 문이 열렸어요. 강태수 씨가 직접 문을 잡아주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타세요. 아, 네. 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운전기사 한 명과 강태수 씨, 그리고 저. 3명뿐이었어요.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너무 요란하게 찾아뵀네요. 아니에요.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생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좋은 식당 하나 알아요. 밥이나 같이 하시죠. 아직 안 드셨죠? 아, 네. 근데 정말 괜찮아요. 부탁입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강태수 씨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보이는 곳에 멈춰 섰어요. 한식당이었는데 외관부터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들어가시죠. 식당 안은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고 직원들이 우리를 개인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강태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조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강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겉으로는 운송회사 사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뒷일을 보는 조직의 책임자예요. 역시나였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은 내부 싸움이 있었어요. 제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배신을 했거든요. 돈 문제였어요. 저를 골목으로 유인해서 습격했어요. 혼자서 6명을 상대했죠. 결국 쓰러졌고요. 강태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웃긴 건 그 순간 아무도 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밑에서 일한다는 사람들, 저랑 같이 밥 먹고 술 마신 사람들, 다들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조직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만 따르는 법이에요. 쓰러지면 끝이죠. 그럼 저를 공격한 사람들은요? 이미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학생은 저를 몰랐죠? 제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더 고마운 겁니다. 아무 이득도 없는데 저를 도와줬잖아요. 그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좋아 보였어요. 드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긴장해서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학생, 혹시 지금 힘든 일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학생 형편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솔직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누군가 제 사생활을 조사했다는 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한테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고 싶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 말 들어보세요. 강태수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돈으로 갚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학생한테 실례인 것 같아요. 대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언제든 힘든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강태수 씨는 명함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제 번호입니다. 24시간 언제든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탔어요. 집 앞까지 태워준다고 했지만 저는 집 근처 큰 길에 내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강태수 씨가 말했어요. 학생, 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해요. 저는 그걸 그날 밤에 배웠어요. 학생같이 따뜻한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이겠지. 인사도 했고 밥도 먹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사흘 후 학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민지 학생, 등록금 미납으로 다음 학기 재적 처리됩니다.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알바비로 모은 돈으론 한참 부족했어요.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알바 가게에 갔더니 사장님이 어두운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민지야, 미안한데 건물주가 바뀌었어. 재개발 때문에 여기 다음 달에 문 닫는데. 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안해, 민지야. 그날 밤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알바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머니에서 명함이 만져졌어요. 강태수 씨가 준 명함. 아니야. 이런 걸로 연락하면 안 돼. 나 혼자 해결해야 해. 저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틀 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머니의 재활치료비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학생, 저 강태수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요즘 힘든 일 있으시죠?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학교 문제, 알바 문제, 어머니 병원비 문제.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죠? 학생이 저한테 연락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제 도움을 받아주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학생한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명함을 꺼내봤어요. 강태수?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강태수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번화가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민지 학생이시죠?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들, 일하고 있는 직원들. 생각했던 조직 사무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끝에 있는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강태수 씨가 책상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마의 붕대는 이제 없었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직원이 차를 내와 주었어요. 편하게 계세요. 무섭지 않아요. 강태수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았어요. 학생 등록금 260만 원, 어머니 재활치료비 8개월 치료 480만 원,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필요하시죠? 정확한 숫자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 강태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학생, 졸업하면 뭐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럼 제 회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운송회사에는 물류관리팀이 있어요. 경영학과 출신이 필요한 자리죠. 졸업하시고 여기서 일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한 조건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게 당연해요. 강태수 씨가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생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밤 일을 겪고 깨달았어요. 제 주변에는 이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 뿐이라는 걸요. 진짜 위기가 오면 다들 떠나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학생은 달랐어요. 아무 이익도 없는데 저를 도왔죠.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돈은요? 그건 걱정 마세요. 우선 학생이 필요한 만큼 제가 먼저 드릴게요. 먼저요? 그럼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강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학생이 회사에 오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빚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요? 네. 좋은 인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졸업하고 여기 안 오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강태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돈 돌려받지 않을 거예요. 학생 인생이니까 학생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 순간 저는 강태수 씨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학생이 올 거라고 믿어요. 왜요? 학생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멈춰 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약속을 어길 것 같지 않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받아도 되는 걸까? 이 도움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고민했어요. 사실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민지야, 어디 갔다 와?
아, 친구 만나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엄마가 아파서 내가 고생이 많지. 등록금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했으면 너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받자. 강태수 씨의 도움을 받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강태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저 최민지예요. 네, 학생. 결정하셨나요? 네. 도와주세요. 그리고 졸업하면 회사에 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내일 은행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학생. 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제 우리 식구니까요. 식구라는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정말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등록금,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저는 바로 학교 행정실에 가서 등록금을 납부했어요. 처리됐습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 가능하세요. 직원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재활치료 8개월치 결제하셨네요. 어머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민지야, 돈을 어떻게 구했어? 장학금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강태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천천히 공부 잘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은 다시 시작됐어요.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며 점점 나아지셨어요. 새로운 알바도 구했어요. 편의점 알바였는데 전보다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2년 후 제가 회사에 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가끔 강태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학생, 공부 잘 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힘든 일 없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건강 챙기고 연락 주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통화였어요. 시간이 흘러 3학년이 됐어요. 주변 친구들은 취업 걱정에 바빴지만 저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날 같은 과 친구 수진이가 물었어요. 민지야,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나 이미 정해져 있어. 어디? 대기업? 물류회사. 물류. 민지 성적이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괜찮아. 나한테는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야. 수진이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학년이 됐어요.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강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 이제 곧 졸업이죠? 네, 다음 달이에요. 그럼 슬슬 회사 일 배워야겠네요. 시간 될 때 한번 들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말 저는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2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강태수 씨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니,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요. 회사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사무실을 돌았어요. 여기가 물류관리팀이에요. 학생이 일하게 될 곳이죠. 넓은 사무실에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바빠 보였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팀장님, 소개할 사람 있어요. 강태수 씨가 한 남자를 불렀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가 다음 달부터 우리 팀에 들어올 최민지 씨예요. 아,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호 팀장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팀장님이 웃었어요. 사장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곳곳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한 회사였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다행이네요. 학생이 이 회사의 미래예요. 그렇게까지 진심이에요. 저는 학생을 믿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졸업식을 했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요. 엄마, 민지야, 축하한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 치료 덕분이었죠. 엄마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내 덕분이야.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출근 날이 왔어요. 2년 전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앞에 섰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강태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출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됐죠? 네, 조금요. 괜찮아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학생을 믿어요. 잘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입사원 환영합니다. 김성호 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민지 씨 환영해요. 우리 팀에 온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비 오는 밤 쓰러진 남자를 도왔던 그 선택이 2년이 지나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직 시작일 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 저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첫 출근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물류관리팀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죠. 힘들었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김성호 팀장님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이었어요. 민지 씨, 이 보고서 다시 한번 봐줄래요?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팀장님. 바로 확인해 볼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서류를 잘못 정리하거나 거래처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죠. 하지만 팀장님과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신입 때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선배 지혜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한 번은 거래처 이름을 완전히 잘못 써서 팀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지금은 정말 완벽하게 일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민지 씨도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 마요. 회사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강태수 사장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저는 이 회사가 왜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강태수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지 씨,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근처 한식당에 가서 마주 앉았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어요? 네, 다들 잘 챙겨주셔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김 팀장한테 들었어요. 일 정말 열심히 한다고.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강태수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학생이 여기 오면 금방 그만둘 줄 알았어요. 네, 이 업계가 쉽지 않거든요. 깨끗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많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학생은 묵묵히 일하더라고요. 불평 한마디 없이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신입이 아니었어요. 업무도 익숙해졌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저한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 이번 대형 화물 운송 프로젝트 맡아볼래요? 제가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긴장됐지만 설렜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거래처와 미팅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 달간의 준비 끝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민지 씨, 정말 잘했어요. 팀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고생했어요. 거래처에서도 만족한다고 연락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강태수 사장님이 팀 전체를 회식에 초대했어요. 오늘은 민지 씨 프로젝트 성공 기념이에요. 다들 마음껏 드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식 자리에서 강태수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민지 씨,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학생 실력이에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더 큰 일 맡길게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1년 6개월쯤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 큰 거래가 들어왔어요. 건설 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하는 계약이었죠. 이 계약만 성공하면 올해 목표 달성이에요. 팀장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계약 상대는 까다로운 업체였어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데요? 지혜 언니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운송비도 낮게 책정돼 있고 일정도 촉박해요. 제가 덧붙였어요. 팀 회의가 열렸어요. 강태수 사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이 계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솔직히 리스크가 큽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만약 지연되면 위약금도 커요.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모두가 망설였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지 씨.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요? 일정을 세밀하게 쪼개서 관리하고 예비 차량도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좋아요. 강태수 사장님이 말했어요. 민지 씨 계획대로 진행해 봅시다. 민지 씨, 이번 프로젝트 총괄 맡아줄 수 있어요? 네, 맡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됐어요. 처음 한 달은 순조로웠어요. 자재는 예정대로 운송됐고 거래처도 만족해 했어요. 민지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복잡한 일정을 척척 소화하다니. 팀장님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 문제가 터졌어요.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나왔어요. 민지 씨, 큰일 났어요. 태풍 때문에 도로가 통제될 수도 있대요. 지혜 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일정은요? 이틀 후에 자재 납품해야 하는데 태풍이 바로 그날 온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떡하지? 일정을 늦추면 위약금을 내야 해. 하지만 태풍 속에서 운송하는 건 너무 위험해.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경로를 바꿀게요. 태풍 영향이 적은 우회 도로로 가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전해요. 하지만 그러면 일정이 새벽에 출발하면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따라가서 관리할게요. 민지 씨가 직접요? 네. 제 책임이니까요. 팀장님과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안전 제일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11시 저는 운송 차량과 함께 출발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들과 함께 우회도로로 향했어요. 밤새 비가 내렸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대리님,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새벽 5시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리님. 타이어가 얼마나 걸려요? 최소 30분은. 일정이 빡빡했어요. 30분이면 늦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판단했어요. 다른 차에 짐을 나눠 실으세요. 그 차는 나중에 수리하고요. 하지만 과적이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빨리 옮겨요. 기사 아저씨들이 급히 짐을 옮겼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모두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30분을 아꼈어요. 그리고 오전 8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와, 정말 시간 맞춰 오셨네요. 거래처 담당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태풍 때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약속은 지켜야죠. 저는 피곤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재를 모두 하차하고 서류를 확인받았어요. 완벽합니다. 역시 믿고 맡기길 잘했어요. 거래처 담당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눈을 뜨니 회사 앞이었어요. 대리님, 도착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지 씨, 정말 대단해요.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협력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도 우리랑 하고 싶대요. 팀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강태수 사장님도 나오셨어요. 민지 씨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책임감과 실행력 둘 다 보여줬어요. 사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민지 씨한테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나중에 사무실로 와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때 저는 사장님 사무실로 갔어요. 앉으세요. 무슨 제안인가요? 민지 씨를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해요. 네, 벌써요? 벌써가 아니에요. 충분히 자격이 돼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입사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과장이라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더요?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만들 거예요.
해외 물류 진출 준비팀. 그 팀장을 민지 씨가 맡으면 어떨까요? 저한테 팀장을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년 전 비 오는 밤에 쓰러진 남자를 도왔던 그 순간.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기회를 받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강태수 사장님이 웃었어요. 민지 씨는 제 선택 중에 최고예요. 정말로,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지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하신 거예요. 민지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이제 완전히 나았잖아요. 우리 다 잘 된 거예요.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맛있는 걸 시켜 먹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 2년 전 알바를 하며 힘들어하던 대학생.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저. 그 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회사에서 팀장으로 인정받고 어머니를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모두 그날 밤의 선택 덕분이었어요.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춰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웃었어요. 비 오는 밤은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날의 비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해외 물류팀 팀장이 됐어요. 입사한 지 5년 만이었죠. 회사는 점점 커졌고 저도 함께 성장했어요. 어느 날 강태수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녁 7시 처음 밥을 먹었던 그 한식당에 다시 갔어요. 5년 전 그때처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오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죠? 5년 전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때 정말 떨렸어요. 저도 떨렸어요. 네. 사장님이요? 네. 민지 씨한테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강태수 사장님이 웃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말 그만해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민지 씨 실력이에요. 제가 기회를 줬을 뿐이지 여기까지 온 건 민지 씨 능력이에요. 그래도 민지 씨, 제가 오늘 특별히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제 슬슬 뒤로 물러날 생각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 경영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해요. 누구한테요? 민지 씨한테.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한테요? 네. 민지 씨가 이 회사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민지 씨만큼 이 회사를 잘 이끌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 제가 민지 씨를 5년 동안 지켜봤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강태수 사장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날 밤 저를 살려준 그 마음 그대로 회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대표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회사 대표가 된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벽에 기대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익었어요. 5년 전 노래주점에서 알바하던 제 모습 같았어요. 저는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운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여기 알바 자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 채워졌대요. 아, 오늘까지 알바를 구해야 하는데 다른 데도 다 안 된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비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간 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등록금 걱정에 알바 걱정에 매일 불안했던 그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 인사팀에 전화했어요. 지금 알바 자리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 명 추천할게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기요. 네. 우리 회사 사무실 정리하는 알바 자리 있어요. 시급도 괜찮고 일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네. 원하시면 지금 바로 면접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강태수 사장님이 왜 저를 도왔는지,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그날 저녁 저는 강태수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겠습니다. 대표직 맡겠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사장님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사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민지 씨, 그게 이 회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민지 씨라면 잘할 거예요. 6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회사 대표가 됐어요. 강태수 사장님은 회장으로 물러나셨고, 가끔 조언을 해주는 역할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책임이 무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이 믿고 따라줬어요. 민지 대표님, 저희가 있잖아요. 같이 해요. 김성우 상무님이 말했어요. 이제 상무가 되신 분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해마다 몇 명씩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돈을 갚으라는 말도 회사에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의를 이어가라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3년 전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었어요. 대표님, 저 취업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첫 월급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네. 저처럼 힘든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바로 이거구나. 선택은 이어지는 거였어요. 제가 그날 밤 누군가를 도왔고 그 사람이 저를 도왔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였어요. 시간이 또 흘렀어요.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고급차를 몰고 있었지만 저는 항상 회사 근처를 천천히 운전했어요. 그때 길모퉁이에서 한 사람을 봤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웠어요. 급히 내려서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여자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저는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자 옆에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으로 여자를 가렸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똑같았구나. 8년 전 그날 밤에 저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여자는 실려갔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웃고 있었어요. 비 오는 밤은 여전히 특별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그 밤처럼 며칠 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도와주신 분 맞으세요? 그날 밤 쓰러져 있던 여자였어요. 아, 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괜찮으시죠? 네. 그런데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꼭 뵙고 싶어요. 결국 저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과로로 쓰러진 거였어요. 알바를 3개나 하다 보니 3개요? 네. 학비랑 생활비 벌려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살아야 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8년 전 제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알바 3개 하세요? 아니요. 쓰러지고 나서 하나 그만뒀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럼 학비는요? 그게 걱정이에요. 이번 학기 등록금을 아직.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꺼냈어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것처럼. 여자는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네, 대표님이세요? 네. 그냥 민지라고 불러도 돼요. 하지만 왜 저를? 예전에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이번엔 제가 할 차례예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8년 전 비 오는 밤, 저는 쓰러진 남자를 도왔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민지야, 왔어? 네, 엄마. 오늘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요리도 하시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세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엄마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엄마도 건강해지고 꿈만 같아. 우리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다 잘 됐잖아.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메일을 확인했어요. 그 여학생한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민지 대표님, 어젯밤 집에 가서 계속 울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나중에 꼭 대표님처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봤어요. 맑은 날씨였어요. 하지만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대표님, 오늘 회의 준비됐어요. 네, 금방 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어요. 회의도 있고, 거래처도 만나야 하고, 서류도 검토해야 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의미 있었으니까요. 회의실로 가는 길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과 마주쳤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 재밌어요? 네, 정말 좋아요. 신입사원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지. 8년 전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떨리고 설레고 두렵기도 했던 그 마음. 시간은 참 빨리 흘렀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게 이 회사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강태수 회장님이 연락하셨어요. 민지 씨,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좋아요, 회장님. 회장님은 이제 완전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셨어요.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식당에서 만나 앉았어요. 요즘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럼 됐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민지 씨,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날 밤 제가 골목에서 쓰러져 있을 때 말이에요. 네. 민지 씨가 안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아마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도 엉망이 됐겠죠. 그런데 민지 씨가 멈춰 섰잖아요.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제 목숨을 살려준 것도, 이 회사를 잘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민지 씨,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줘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말고. 그럴게요. 약속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는 제 자랑이에요. 정말로.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회장님도 제 자랑이에요. 저녁이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지만 저는 잠깐 회사 주변을 걸었어요. 8년 전 제가 알바하던 노래주점 자리를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 골목도 지나갔어요. 8년 전 회장님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골목. 이제는 가로등도 밝고 깨끗하게 정비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을 생각했어요. 비 오는 밤 떨리는 마음으로
119에 전화하던 그 순간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칠 전 도왔던 그 학생이었어요. 대표님, 장학금 받았어요. 덕분에 이번 학기 등록할 수 있어요. 축하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 갚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줘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좋은 선택이었어. 8년 전 그날 밤의 선택.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도운 선택. 모두 좋은 선택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니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며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이제 비 오는 밤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의 비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비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거예요. 선택은 이어지고, 선의는 퍼져나가고,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게 인생이에요. 비 오는 밤에 시작된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내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도와줄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의미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비 오는 밤의 선택. 그 선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